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네, 심화 학습을 좀 해볼까 그렇습니다. 싶어서요.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 태풍이 한번 좀 쓸고 약간 소강 상태로 됐는데 딥시크, 쇼크. 야, 예. 우리는 뭐 하고 있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그 동안에 딥시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한 게, 예. 에이 그거 돈 더 들었을 거예요. 에이 그거 다 그 오픈된 정보 자식들이 그 반칙으로 갖고 가서 그래. 네, 뭐 그런 쪽의 평가도 좀 있었는데, 예, 뭐 뭘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젠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를 컨닝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컨닝하는 줄 모르고 당했으니까 앞으로도 당하겠죠. 네, 게다가 딥시크가 이제 오픈 소스로 그걸 공개했는데 네. 어쨌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 꽤 큰 영향을 미칠 이 수도 산업계에 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지금까지는 딥시크가 뭐예요? 딥시크가 어떻게 한 거래요? 그게 네. 어떤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그런 건데. 그동안 질문해 왔다면 오늘은 오케이 그 딥시크의 이번 사건이 앞으로 인공지능의 생태계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또 전문가 한 분을 또 새로운 얼굴을 찾아서 모셨지 뭡니까? 네, 제가 서점에 가서 그래서 책을 막 뒤졌더니 최근에 요 책을 쓰신 분이 제 눈에 들어와서 예. 저희가 국정원과 방첩 또 원해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 이제 찾고 하려면 보통 그 조직을 쓰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모네스트 AI의 예. 김연규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바로 연락처를 섭외한. SK텔레콤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네요. 네, 뭐 연구고 이제 연구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누구 서비스 상용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인공지능이 2013년 그때부터 막 인공지능 예.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어떤 식으로 사업화를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예, 뭐 기술 팀도 다 만들고 해서 누구 서비스 상용화 시키고 뭐 사업 전략 담당하고 뭐 사업 나중에는 누구 셀럽 서비스라고 하는 거 총 PM 역할을 해가지고 뭐 그런 서비스도 운영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거 하다가 누구를 보고 내가 도움을 얻었다면 나에게 감사하고 어, 혹시 누구가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 네, 그러다가 누구의 아버지였군요. 누구의 아버지였다가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신 네, 누구 하다가 누구하고 비슷한 걸로 만들겠다. 누구하고 비슷한 거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이제 다른 인더스트리랑 이제 새로 결합을 시키면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네, 이제 그런 요거의 가능성을 보고서는 이제 저는 금융이랑 연결시킨 금융이랑 연결시킨 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스타트업을 또 경영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딥시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현재까지 딥시크에 대해서 알려진 것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대표님이 혹시 잘 알고 계신지도 저희가 점검해 볼 겸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일단 현재까지 딥시크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을 이제 키워드만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주요 특징 일단 생각보다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전에 출연하셨던 그 교수님들이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써서 이거는 굉장히 일단 기술적 진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확인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용량도 상대적으로 작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했다. 그래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도대체 얘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방송을 하셨는데 뭐 시원한 답을 못 내셨던 것 같고 왜 공개를 했지?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을 많이 쓰게 해서 어쨌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강정수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이거 AI 실크로드 전략이다. 뭐 다른 화웨이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한 그 방법론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요것도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그
조금 더 생각난 게 다른 있어서 이야기. 예, 정리를 데이터를 좀 해서 수집하기 위해서나 AI 실크로드 전략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니요 말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차근차근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저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여기 이제 PD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예.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얘기를 다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네, 아예 들어서 네. 처음부터 제가 일단 두 가지 결론. 두 가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 예. 요것들이 어떤 식이 되는 건지 이제 하나둘씩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결론은 일단 딥시크의 전략은 현재 기술 경쟁 구도, 오픈 AI와 뭐 구글 이런 기술 경쟁 구도에서 에코시스템 경쟁으로 판을 바꾼 것이다. 첫 번째. 요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의 추론인데요. 만약에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 달성되는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 멋있는데 아직 뭐가 와닿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주실 그렇죠. 거죠 이거에 네. 대해서. 네. 그렇죠. 어. 요 왜 요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제 앞으로부터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 경쟁에서 에코시스템으로 판을 바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오픈 소스의 전략이랑 사실은 관련돼 있어서요. 예. 그것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 다음 편을 보시면 일단 제가 먼저 두 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많은 질문하면, 예. 그동안 되게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 만나셨을 거고 또 네. 인터뷰도 하셨을 텐데 음. 인공지능이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일단 이프로님은 잠깐 왜냐하면 제 책을 읽으셨을 거기 때문에 안 읽었어요. 왜를 답해 주시면 그럼 얼마나를 답하겠습니다. 왜 얼마나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은 썰로는 네,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던 것과는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못하는 걸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매우 빨리 잘 할 수 있는 도구여서 음. 인간의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거다. 네.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못하는 걸 하기도 하죠. 못하는 거 하기도 하죠. 수많은 데이터에서 암호를 뭐 진짜 뭐 푼다거나 패턴을 뭐, 찾아내는 일이나 이런 건 뭐 사람이 백날 봐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찾는다 하더라도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 뭐 그걸 해낼 수 있는 표정이 좀 어두우신 거 보니까 뭔가 아니요. 기대한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을 맞춰버려서 좀 당황해요. 네. 예. 사실은 그 분명히 생산성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강연을 가면 이제 키워드 이렇게 던집니다. 기본적으로 AI가 가진 인류 역사적 의미는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생산 수단의 등장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거 비슷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사실은 요 방법론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예. 그러면 예. 과연 인류 역사에서 생산 수단이 새로운 생산 수단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뭐 생산의 3요소 뭐 이렇게 하면서 보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토지, 생산 수단이라고 토지. 하면 뭐 예. 토지, 자본. 뭐 네. 공장, 뭐 자본, 뭐 이런 것처럼 저는 AI가 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생산 수단이 맞는 거냐라고 하면 이미 사실 벌어지고 있죠. 이미 그 뭐 유튜브 쇼츠를 만들거나 이미 그 컨텐츠들을 맞아요, 생산할 맞아요. 때 이미 하니까요. 사용을 하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은 컨텐츠 영역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는 저는 앞으로 전 모든 산업 영역으로 인공지능이 확산되어 가서 이제 그럴 건 같습니다. 활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이 새로운 생산 수단의 등장은 결국 부의 창출 수단의 변화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결국 사회 구조의 변화까지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가장 그 중요한 생산 수단인 경우는 이제 봉건 시대에는 영주들이 예. 농노를 고용을 해서 토지에서 그 그렇지. 땅, 농사를 지어서 가져다가 먹고 땅 없으면 흙수저 시대. 그렇죠. 그리고 근데 새로운 산업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서 공장 같은 걸 지을 수 있게 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네. 그러면 봉건 영주에서 부르주아로 계급이 네. 넘어갔죠. 사회를 주도하는 계급이 넘어갔죠. 포드나 뭐 카네기나 록펠러가 그렇죠. 땅 없이도 부자 된 사람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자본 자체가 이제 새로운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금융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새로운 생산 수단이 등장하면 그 부의 창출 수단의 변화가 되면서 이게 결국은 사회 구조의 변화까지 만들어내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 있었던 교훈이었고 예. 저는 AI가
2급의 새로운 생산 수단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존에 하던 것들의 생산성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아직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저도 사실은 계속 새로운 기회들이 어디서 나올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어찌 됐건 저는 새로운 생산 수단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저희가 인공지능을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과연 뭐 기업 레벨에서도 그렇고 국가 레벨에서도 그렇고 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경쟁하지? 왜 오픈 소스로까지 했지라고 하는 그 근거의 가장 밑바탕에는 이 정도의 인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야만 저게 컴퓨터의 등장, 네. 뭐 스마트폰의 등장, 인터넷의 확산 그거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뭐 이렇게 떠올리면 비슷하게 맞아요? 아니면 AI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긴 한데요. 일단 그 지금 요 자료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그 기업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그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한 게 있는데 예. 기존의 인터넷보다 한 10배 이상 크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스마트폰 나온 거보다는 훨씬 더 다른 레벨일 거야.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약간 그 굉장히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예. 쪽이어서 과연 그 말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좀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훨씬 생각이 더 듭니다. 큰 썸띵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펀더멘탈을 다 바꿀 것 같아요. AI가. 스마트폰이 바꾼 것보다 더욱 네. 더. 네, 사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삶을 많이 편리하게는 해줬는데 예. 그게 없었던 시대에 살던 사람의 24시간과 네. 그거 있는 시대의 24시간은 보면 엄청 차이지. 스마트폰 없었는데 전화기가 없었을 때하고 생각해봐요. 제가 어릴 때 예를 들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냥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냥 약간 뭐 그래도- 편리한 건 있지. 그래도 물론 편리한 건 있고 뭐 바로바로 검색도 해볼 수 있긴 한데 아. 그거 말고 뭐 일단 그 디테일로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AI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겠습니다. 먼저 좀 예, 예, 깔아놓고 예, 예. 그 다음에 좀 가보시죠. 네. 예. 세지 마라.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딥시크가 그 뭐 기술 발전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애들이 왜 오픈 소스를 했을까? 저는 이 오픈 소스를 한 이유가 굉장히 저도 궁금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계속 고민들을 좀 해봤죠. 예. 근데 이제 딥시크의 오픈 소스 정책은 일반적인 오픈 소스와 좀 다릅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일반적인 오픈 소스는 대부분 약간 진한 기술, 한 세대 정도 진한 기술을 예. 또 한 8, 90%의 완성도로 예. 그리고 상업적인 활용을 하려면 야 허락을 받고 해. 아.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물론 이 안에서도 라이센스 정책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예. 기본적인 룰이 요 정도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두 분은 혹시 오픈 소스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픈 소스 예전에 리눅스 이런 게 오픈 소스인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네.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 같은 게 오픈 오픈 소스죠. 소스.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생각하면 오픈 소스여야 그걸 갖다가 뭐 다양한 걸 만들어 먹죠. 예를 들면 내가 밀가루라는 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해 왔다. 라고 하면 이 밀가루로 뭘 해 먹어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나는 밀가루 수입업자인데. 그런데 내가 나만 이 밀가루의 특성에 대해서 알면 내가 붕어빵 만들어 팔고 안 팔리면 내가 빈대떡 만들어 팔고 그래야 되는데 야 밀가루는 이런 성질이 있고 이런 거 다 야 만져봐 한 봉지씩 줄게 다 그러면 어떤 놈은 이걸로 수제비를 만들고 어떤 놈은 칼국수를 만들고 하면서 나도 생각 못했던 걸 만드니까 역시 밀가루 뭐 수요가 막 펑펑 터지네.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판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예. 네.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설명인데. 네. 예. 그러니까 판을 키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딥시크가 회사잖아요. 연구소가 아니고 예. 회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은 오픈 소스를 왜 하는지 잘 납득을 못하고 그렇지. 사실 저도 잘 납득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기술적 차별화가
그 기업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 오픈 소스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왜 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해를 못 하다가 예. 제가 이제 전공은 컴퓨터공학과를 했는데 제가 제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물어봤었거든요. 오픈 소스를 도대체 왜 하는 것 같아?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기업을 하는 입장이면 그러니까 리눅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가 나와서도 윈도우즈 가지고 그냥 끝까지 예. 오픈 소스 안 하고 갔잖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살짝 뒤진 네. 기술인데 네. 차라리 우리는 그냥 남들이 많이 쓰는 걸로 전략을 삼자. 네. 보통 후발주자가 그 전략을 많이 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제 근데 그럼 경제적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를 보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게 개발자를 락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윈도우즈 개발자는 계속 윈도우즈 맞아요, 프로그램을 맞아요. 개발하게 그런 되는 게 거고 있죠. 한 번 그렇죠.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예. 계속 안드로이드를 아하. 물론 그러니까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훌륭한 개발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시중에서 iOS용 개발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안드로이드보다. 예. 그러니까 판이 작으니까 거기서 개발자가 좋고 그리고 결국은 이 개발자를 내가 락인을 시키면 이게 내가 에코시스템을 확장 아까 판을 키운다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용 개발자들이 많아지면서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예. 에코시스템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한 발 더 나가 보면 이제 이게 오픈 소스로 나오면 새로운 경쟁 기술이 발전할 게 되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주니까 내가 이걸 뭐하러 안드로이드 같은 걸 내가 누가 또 만들겠어요? 오픈 소스로 주면 예. 한 세대 지난 걸 주면서 80%의 완성도를 주면 나머지 20%는 그쪽에 붙어가지고 막 개발자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또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굳이 내가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다른 거를 개발할 니즈가 없어지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들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게 결국은 새로운 경쟁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들을 원천 차단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술 표준 전쟁이 만약에 벌어졌을 때 디팩토 스탠다드로 채택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무슨 스탠다드?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표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표준화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자 이거는 이렇게 결정하자. 예를 예. 들어서 통신 같으면 전화국 통신사들끼리 이렇게 하려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뭐 기지국이나 교환기를 깔아도 이 두 회사 간에 서로 전화할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통신은 그 표준화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디팩토 스탠다드는 뭐냐면 사실상의 시장 표준.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렇죠. 예. 사실상의 시장 표준이 뭐냐라고 해갖고 시장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제품화된 것들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소니의 베타와 VHS 뭐 이런 경쟁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어느 한 기업이 아무리 베타가 더 기술이 좋아도 VHS가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VHS가 다 퍼져 있으면 예. 사실상의 디팩토 스탠다드가 되는 효과가 있죠. 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에코시스템 경쟁으로 가는 거의 핵심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되면 전에는 오픈 AI와 딥시크가 만약에 개별 기업이 이렇게 어떤 기술 가지고 뭐 내가 더 성능이 좋아, 내가 더 용량이 작아 이렇게 경쟁을 했다면 오픈 소스로 딱 편을 펼치는 순간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막 써보고 업데이트도 해보고 막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점 퍼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기 시작을 하면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대학원 과정에 요번 1학기 강의로 한 학기 동안 딥시크를 완전 분해하는 강좌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공개를 했으니까. 그렇죠.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뭐고 소스 코드도 아마 분석하고 아마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신난 거죠. 그동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야, 그 챗GPT 뭐 예. 5원 뭐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데 이게 다 오픈 소스로 소스가 다 공개됐어. 좀 전에는 이 안에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답이 나오는지 이 안에 무슨 박사가 3명이 들어가서 지금 알바를 뛰고 있는 건지를 구별을 못 했었어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족보가 생긴 거예요. 코드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코드를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게 그 다 소스 깠구나. 코드를 다 깐 거예요. 기술로 논문만 깐 게 아니고 오픈 소스 코드까지 다 깐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두 가지 전략을 할 수 있잖아요. 오픈 소스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는 전략. 네.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하거나 공짜로 나눠줘서 많이 쓰게 하는 전략. 혹은 나는
위아더 원이야. 네. 나는 내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내 거를 돈 많이 써서 쓰든지 말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전략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딥시크는 오픈 AI나 그런 거에 비해서 살짝 모자라서 그런 전략을 쓴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2등 전략 말씀 그게 들었다 들어. 이제 야 이거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게 저도 그걸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예. 아직 그 오픈 소스를 분석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다음에 챗GPT는 아예 오픈 소스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은 못 하는데 그 지난주에 그 박태용 의장님이신가요? 뭐 네. 그분이 저기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출연하셔 가지고 미국 애들이 한 8, 9개월 정도 중국이 따라온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8, 9개월 정도 차이로.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서비스를 내려면 내부에서는 미리 다 개발하고 그것들이 이제 상용으로 화해도 예. 되겠다고 했을 때 하니까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이렇게 미국 애들은 보면 알 거잖아요. 아, 예. 얘네들이 어느 만큼 쫓아왔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많이 쫓아왔네. 네, 바로 한 세대가 보통 뭐 한 8, 9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예. 뭐 그건 저도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하자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미국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게 과연 그 말씀하셨듯이 2등 전략을 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뒤쪽에서 이제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말씀드릴게요. 아하. 일단 첫 번째는 이 개발자 에코시스템을 확장하는 측면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HR 리크루팅 코스트가 절감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에 같으면 우리 회사의 소스 코드를 우리 회사 직원만 할 수 있었어. 예. 근데 내가 오픈 소스로 펼쳐놨더니 이걸 가지고 막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오픈 소스는 또 이렇게 받아보면 자기가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게 괜찮으면 막 올려주죠. 예, 올려주고 채택되고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꼭 내부 직원이 아니어도 돼요. 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풀어놓고 이 중에서 얘는 정말 업그레이드 잘 시키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 그냥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HR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괜찮은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누군가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벌면 아까 마지막에 상업적 활동은 허락받고서 하면 너 상업적으로 그만큼 벌면 나한테 라이센스 피 얼마 내. 이제 네. 이런 게 보통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경제적인 효과와 아니면 야 그냥 내가 해서 다 혼자 벌지 뭐. 혼자 벌지 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오픈 안 선택의 하고. 문제죠. 예, 맞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픈 소스의 효용이 이제 요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딥시크 오픈 소스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오픈 소스가 이제 왼쪽에 말씀드렸는데 딥시크 오픈 소스는 어찌 됐건 그 가장 나름 최신 기술을 예. 그리고 완전히 동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상용 목적의 사용도 마음대로 해라라고 정책을 해서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거 뭐지? 기존의 일반적인 오픈 소스랑 다른데?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첫 번째 이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내 기술력을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중국 이만큼 따라왔어. 기술력 자랑하고 싶고 또 딥시크 서비스 홍보하고 싶어서 예.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다. 예. 그리고 아니면 마지막에 뭐 그 다른 상품을 같이 팔기 위한 번들 전략의 하나로서 한 것이다. 예. 이제 이렇게 원인 후보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도 뭔가 좀 깨름직한 게 있어요. 예. 예. 첫 번째는 아니 기술력을 자랑하고 싶으면 오픈 소스로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괜찮겠네라고 하지만 굳이 무료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제한도 없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예, 물론 사실은 이미 딥시크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 2주 동안 뭐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예. 그 홍보 효과와 뭐 그 이런 것들은 있겠으나 굳이 완전히 완전히 오픈해서 완전히 오픈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한 게 이 사람들 혹시 카피 레프트 쪽 사람들인가? 카피 레프트라는 것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카피 레프트는 카피라이트 저작권에 대한 반대로 공개하는 거죠. 나누자. 공개하자. 카피 라이트가 아니고 레프트라고 아예 붙여가지고 그냥 거의 아카데믹 쪽에서 사실은 네. 아카데믹 필드에서 보통 혹시 이런 사람들인가? 라고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가 맞나라고 하면 이게 딥시크를 사용을 할 때 딥시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내가 질문을 하고 하면 데이터가 뭐 데이터가 있는데. 다 넘어가는데 예.
지금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제 로컬 PC에 깔았다, 제 노트북에 깔아서 쓴다라고 하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데이터를 모으기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면 혹시나 백도어가 있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내 로컬에 깔아도 백도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가나? 이건 사실은 뭐 해킹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러면 백도어? 근데 가장 큰 상용 모델까지 지금 소스까지 다 공개를 했으면 이게 백도어도 심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 화이트 해커들이 소스 코드가 다 공개돼 있으면 이거 다 수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 무슨 차이나 모바일의 무슨 서버로 데이터가 뭐 가는 게 소스 코드에 하드 코딩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면 그 코드만 지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럼 백도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번들 전략인 건가? 라고 해보면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그 강정수 박사님이란 분은 다른 그 유튜브 컨텐츠에서 화웨이 칩 같은 것들을 팔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화웨이 칩이 지금 엔비디아 칩만큼 그 정도 성능이 나오나? 그럼 왜 지금이지? 라고 하는 거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진작 팔거나 몰래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예 화웨이 칩이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그러면 아예 오픈 소스로 그때 공개를 하면 그때 같이 묶어서 팔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 그들에서 엔비디아 그 가격 떨어졌다가 잠깐만 이거 사람들이 더 많이 써서 엔비디아 칩이 더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뭐 해서 사람들이 그런 의견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것들은 보면 저는 그나마 이 셋 중에 저보고 골라보라고 하면 첫 번째에 가장 가깝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딥시크를 어차피 만든 애들이 지금 보면 이미 돈이 많은 회사라고 들었어요. 이미 컨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시스템 확장에서 중국 그리고 또 지금 모인 사람들도 유학파가 아니고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고 야 우리가 이런 거 오픈 소스로 다 공개해놨으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봐라고 하면 호기심 많은 개발자들이 이쪽에 많이 붙을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혹시 그걸 노리고 했나 보다라고 해서 적어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술 경쟁 1대1 개별 기업의 기술 경쟁이 아니라 에코시스템 경쟁으로 얘네가 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요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챗 GPT를 이기면 네. 그쪽 생태계가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면 네. 얻는 게 뭐예요, 저 친구들이? 그냥 인류에 기여한 거 말고.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게 제가 마지막 거지 고민이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제가 고민을 했었고 하나의 가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제 앞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봐도 그냥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자랑하고 기뻐한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그럴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그럼 과연 AI 판은 어떤 판인가? 미국 외의 국가와 기업들은 그냥 미국 빅테크 업체들만 바라보고서 거의 손가락 빠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해보면 미국이 기술도 독점하고 전 세계 AI 시장은 그냥 거의 다 독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저는 위기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판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판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더군다나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미국이 일단 독주만이라도 좀 막아보자.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약간의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독주만이라도 막아보자. 재뿌리자. 네, 그게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제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팩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그걸로 돈 벌고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돈 못 벌게 공짜로 풀어가지고 나도 못 벌고 너도 못 벌어라 이씨 뭐 이런. 굉장한 훌륭한 인사이트시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주만이라도 막아보자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독주를 하면 독주를 어떻게 하면 막아볼 수 있을 것인가? 1단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 경쟁력은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붙어보려면 오픈 소스고 뭐건 간에 기술 경쟁력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의 1대1 기술 경쟁에서 1대다 에코시스템 경쟁으로 만들자. 미국과 나머지. 그리고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만 이걸 하겠습니까?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애들은 전 세계가 다 붙어가지고 다 이 오픈 소스 하겠죠. 가져다 지금 아마 분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히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1단계 기술 경쟁력 확보는 그러면 됐다라고 좀 보이는 거죠. 이게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 구조는 바뀌었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우리면서 내 우군을 만든 그렇죠. 느낌이다. 네. 그리고 우군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 아까 말씀하신 재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야 인공지능 가지고 좀 고민하고 싶은데 미국 가서 할 수 없는 애들 우리 판에 붙어라고 하면 붙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예, 예.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요건 이제 제가 또 두 분께 드리는 퀴즈입니다. 네. 큰 불이 났을 때 이 큰 산불 같은 큰 불이 났을 때 이걸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혹시 아시나요? 큰 불이 났을 때 네. 타게 냅둔다. 납불을 납불을 놓는 거니까 뭐냐면 불이 탈 만한 곳을 먼저 태워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지, 불이 그렇지. 번져가지 못하고 내가 불이면 번지려고 하는데 얘가 다 타버렸으면 하여튼 어디를 번져야 되지 이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거. 예. 그게 정확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 이런 전략을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썼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그 80년대 후반인가? 그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이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2km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단축이 됐는데요.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주유소 같은 거를 외국 시장에 개방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나온 묘안이 주유소 거리 제한 철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유소 다 심어서 외국 애들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주유소를 심을 데가 없게 만들자가 사실은 그때 썼던 전략이라고 제가 예.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2단계로 좋아 기술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면 안 될까? 그러면 딥시크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필요한 나라나 기업별로 필요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다 뺏기지 말고 각자 니들이 먼저 돈 벌어. 진짜 재뿌리기네. 네. 음. 그러니까 재뿌리기라는 표현이 약간 저렴해 보여서 제가 지금 안 쓰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컨셉이 그런 거죠. 야, 그러면 최근에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야, 딥시크를 어떻게 믿어? 쓰면 데이터 다 빠져나가. 네. 나도 안 쓸 거야. 너도 쓰지 마. 너도 쓰지 마.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딥시크의 오픈 소스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그거? 네.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쟤네 개인정보 빼간대요라고 네. 하는 게 함부로,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니 공짜라고 좋아하지 마. 그렇죠. 딱 그런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대응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뭐 산업부도 그렇고 쓰지 말라고 지금 다 막아놓고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그 미국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딥시크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다. 이 뒤쪽에 나올 얘기인데 막 지금 그냥 예, 할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예. 딥시크를 쓸 때도요. 딥시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안 쓰면 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지금 쓰는 딥시크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제공하는 딥시크 웹사이트에 적용해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가깝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공짜로 오픈이 됐어요. 내가 이걸 가져다가 개발을 하면 돼. 내가 우리 회사에서 좀 써보고 내 PC에서 깔아서 써보고 그것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백도 같은 것들이 이제 없다라고 하면 예.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무료인데. 그렇지. 그리고 그건 쓰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요 관점으로 보면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걸 쭉 종합을 해보면 자 AI는 인류의 새로운 생산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해.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도록 칩도 수출 못하게 하고 반도체 장비도 수출 못하게 하고 온갖 제재를 다 가하고 있어. 예. 그러면 이대로 두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중국이 전 세계 AI 시장 다 못 먹어. 그러면 내가 차라리 최신 AI 기술을 완전 무료 오픈 소스로 줘서 딥시크 에코시스템을 키우고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각기 다른 주체들이 선점하게 만들어서 미국의 AI 시장 장악을 막아보자. 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고민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아예 두 가지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게 나의 나의 살을 주고 주고 적의 뼈를 취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오픈 소스 그냥 이거 무료로 이익을 주고 살짝 포기하고 줄 테니. 이걸 주고 대신 미국이라고 하는 큰 산불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걸 좀 막아보자 미리. 이게
그 중국이 노리는 예, 전략이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의 일단 좀 줄여서 제 뇌피셜이고요. 예. 근데 뇌피셜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카피 레프트주의자야 라고 해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의도를 갖고 했건 이런 생각까지 했건 아니면 하지 않았건 간에 이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판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대표님, 이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에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사실은 알파고 바둑을 이기려는 목적도 아니고 네. 챗 GPT로 뭐 좀 재밌는 영화도 만들고 내지는 뭐 그 채팅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네. 두 나라의 패권 전쟁에서 결국은 그 승부를 결정할 군사력, 국방력, 군사 기술이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많이 발전하게 돼서 인공지능 기술이 딸리는 나라는 그냥 국방력에서 딸리는 거고 그럼 지는 거다. 그것 때문에 미국은 이걸 개발하려고 하고 중국도 맞불을 놓으려고 하고 미국은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전제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미국도 제어하지 못할 만큼 전 세계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이 다 거기에 달라붙어서 개발을 하고 이 녀석을 키우면 얘를 군사 기술로 전용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습니까? 즉 중국은 개발비 안 쓰고 옛다 던져두고 전 세계 개발자가 갖고 와서 개발하게 한 후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중국이 필요한 용도로 갖다 쓸 수 있는 거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군사력 부분도 AI가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영역 중에는 하나인데 예. 저는 이제 군사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기업에 있다 보니까 군사보다는 민간 영역? 다른 민간 영역에서의 그 확장되는 것들을 이제 전 주로 생각을 했었고 이제 군사적인 부분까지는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오픈 소스를 하더라도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그 중국이 다시 가져가서 쓸 수 있겠느냐 약간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게요.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내가 이거를 업데이트 안 하고 나만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오픈 소스를 아하. 라이센스를 정책 그렇죠. 어기고 내가 오픈 소스 가져다 내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사업하는 데 써먹고 예. 내 군사기술 써먹고 이걸 다시 오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내가 이걸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군사기술까지 가져올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이 AI 기술을 가져다가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내가 어떤 군사용으로 내가 만들었어. 근데 이걸 다시 오픈한다? 이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예. 오픈 소스 정책이 무조건 내가 해서 갔다 하면 무조건 다시 또 오픈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은 의무가 아니다 보니 네, 그 내가 그냥 가져다 쓰고 입 닦으면 완전 상용 서비스 상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완전 무료라면서라고 이렇게 입 닦으면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또 생각이 또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상황에 의하면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이제 그 아까도 가져다가 야 니들이 먼저 니들 시장 먼저 만들어서 얼른 먹어. 전 세계가 미국의 식민지 되는 꼴은 못 그렇죠. 보겠어. 예. 그게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뿌렸네. 네. 그러면 스마트한 거네요. 만약 그런 의도라면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는 매우 스마트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니까 이게 모르겠으니까 이게 어느 한 이 기업에서 생각한 전략인지 아니면 이게 중국의 모든 기업들 싱크탱크가 모여가지고 이걸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벌어지는 판과 지금 열심히 이 딥시크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활용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게 굳이 내가 이런 전략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막 가져다가 써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 거라고 보고요. 질문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오픈 소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중국이 1대1로 같은 걸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네. 이제 투자도 해줄게, 뭐 돈도 줄게, 뭐 댐도 지어주고 도로도 놔주고 뭐 막 만드나 뭐 많이 놔준 다음에 아유 네가 돈이 없구나. 그럼 내가 여기를 그냥 살짝 먹어도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고.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오픈 소스의 전략이 중국의 AI 패권 전략하고 맞닿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으려면 내가 공개는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도권은 계속 가져가. 라는 거라면 중국의 AI 패권 전략의 확산 전략일 거고. 야
한 번 공개하면 이건 완전 내 손을 떠났어 이제. 이거 중국의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냥 만인의 것이야.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여전히 오픈 퀘스천인 것 같아요. 지금 답을 하기는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그 방금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액티브 전략이냐 아니면 패시브 전략이냐 예, 이제 예. 이 질문 하신 거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패시브 전략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썸띵 뉴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려면 미국의 대응이라든가 예. 이제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또 앞으로도 변수가 많거든요. 이게 과연 워킹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변수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가 지금 혹시 다음 페이지를 미리 컨닝하신 건지 잘 그건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게 이제 이 네. 스티브 잡스를 좀 따라해봤어요. One more thing. 네, 파급 효과. 네. 그러면- 파급 효과.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전략. 적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큰 산불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인데 그러면 만약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중국이 말씀하신 국제적 위상이 엄청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겠죠. 이 업계에서는. 네, 그렇죠. 예. 이 업계에서 그러고 지금도 계속 중국 하면 지금 이미지가 그 뭐 카피캣이나 뭐 남들이 만든 거 따라 만들고 뭐 이런 적이었으면 그거 아니고 야 우리 최신 기술도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국제적 위상 제고가 있을 텐 위상 제고가 효과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새로운 형태의 원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조? 그러니까 중국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대1로 같은 거 하면서 중국이 실제로 그 욕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후진국에 예. 차관을 해주고 어. 거기 공항 지어주고 뭐 댐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지어주고 거기서 지을 때 들어가는 그 회사는 다 중국 회사들이 들어가서 짓고 예. 거기서 나오는 이용료는 다 가져가고 하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음. 근데 만약에 이 컨셉을 그러니까 이 딥시크 오픈 소스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을지는 실제로 얼마가 들어갔을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선지국이 되고 패권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세력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랑 붙어 있는 애들 내 말 잘 듣는 애들이 필요한데 내 말을 잘 듣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뭘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뭘 줄 때 음. 나는 야 AI 최신 기술을 니네가 쓸 수 있도록 줬어. 그것도 오픈 소스로 니들 마음대로. 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기존의 중국이 사용하던 원조 전략이랑 좀 다른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 있을 수도 같고요.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오픈 소스를 만약에 그런 컨셉으로 이 디지털 굿즈라의 컨셉으로 만약에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또 신의 한 수인 게요. 디지털 굿즈의 가장 그 경제적인 효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널 코스트가 되게 낮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뭐 곡물을 원조로 준다, 식량을 원조로 준다, 뭐 돈을 원조로 준다라고 하면 이걸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그다음에 식량을 주려면 내가 계속 추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픈 소스를 디지털 굿즈의 컨셉으로 보면 그냥 카페에서 가져가. 추가 비용이 안 들어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그러니까 개별 딥시크 입장에서 오픈 소스를 내가 그 바라보는 관점과 제가 중국 정부 입장에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존에 원조하던 방식과 다르게 그렇게 되면 네. 중국 전체 입장에서 보면 딥시크를 만드는데 들어갔던 코스트는 얼마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 여전히 궁금한 건 네. 중국이 남들도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딥시크가 공개가 되면 네. 내가 한번 딥시크를 열심히 따라해서 내가 새로 만드는 건 포기하고 딥시크 공짜로 하니까 참 좋네. 난 그냥 이 계열로 간다. 네. 한번 따라가면 계속 딥시크가 새로 내놓을 걸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야 원천 소스는 공개했어요. 앞으로는 각자 도생 너희들이 이걸로 잘 알아서 그냥 각자 도생 해봐 인 건지. 우리를 잊지 마. 우리 고마웠던 거. 처음에 참 고마웠어.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잊혀지는 건지 중국이 아니면 우리는 한번 딥시크 계열도 들어가면 계속 딥시크가 또 새로운 걸 뭘 내놓나 쳐다봐야 되는 그러면 굉장히 의존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고 마치 애플 하나 쓰면 그냥 노트북도 애플 써야 되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오픈소스는 이해했다 주고 나면 그냥 끝이 참 폼 고마웠는데 잡는 거 말고 의미 없다면 그거 그걸 전략적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없지 않느냐. 네. 좋은 질문이셨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그 제가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미리미리 해주시는 제가 것처럼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물리적이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마지막 퀴즈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과연 이 전략이 성공할 거냐에 네. 대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사실은 던지고 싶었는데 그 질문을 저한테 거꾸로 먼저 던지셔서 예. 네. 그러니까 어허 참. 싱크로나이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아직까지는 판단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변수가 너무 많아요. 크게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 오픈 소스는 이거 한번 공개하고 끝. 앞으로는 안에 이제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어떤 전략 자산으로서 계속 에코시스템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면 R1뿐만 아니라 R2, R3 모델, 뭐 새로운 모델까지 다 오픈 소스로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모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확인이 필요한 변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네. 봐야 돼. 네, 앞으로 변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래, 자 이렇게 해서 AI 애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팔라라고 했는데 과연 시장에서 이걸 그렇게 받아들여줄 건지에 대한 변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대응. 미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이 부분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요런 것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펼쳐질까?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딥시크 발표된 지 이제 한 2주 지났나요? 네, 그래서 2주, 3주 정도 지나서 아직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근데 방금 그 질문하신 거에서 예. 한 가지 답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오픈 소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리눅스가 나왔을 때를 보면요. 예. 리눅스에 베리에이션들이 되게 많아요. 음. 이게 리눅스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리눅스는 또 유닉스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거를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만든 거여서 베리에이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지금 이 가지가 몇 개인지도 그러니까 리눅스로 지금 많이 통합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예. 유닉스의 그 다양한 오픈 소스 버전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이 각자 자기들이 가져다가 자기들 새로운 아예 그 코어만 가져다가 아예 새로운 OS로 발전시킨 데도 있고요. 예.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데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픈 소스는 사실은 통제가 약간 불가능해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한번 열어놓으면. 네, 한번 열어놓으면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르고 예, 이 중에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놈은 또 누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오픈 소스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안드로이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요. 안드로이드도 오픈 소스로 실제로 공개는 했었는데요. 예.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구글이 자기들 자체 서비스, 구글 플레이라든가 뭐 구글 지메일이라든가 구글 서비스를 쓰려면 예. 우리 안드로이드 서비스랑 구글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번들을 파는 전략을 썼고요. 그래서 우리 삼성 갤럭시 폰이나 이런 데들은 실제로 오픈 소스이긴 해서 하지만 그 구글 서비스를 같이 써야 됐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오픈 소스의 효과를 잘 못 거뒀어요. 그건 진짜 우리 에코 안에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오픈 소스로 줬지만 실제로 그 오픈 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픈 소스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서비스 고객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서비스 쓰려면 오픈 소스로 줘도 우리 서비스랑 번들을 묶어가지고 확장시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예. 그 안드로이드는 생태계가 다른데 안드로이드도 중국 애들은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요 자기들이 자체 앱스토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쓰이는 화웨이 폰이나 이런 다양한 폰들은 자기네 자체 에코시스템까지 아예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오픈 소스 경쟁이 끝이야? 이게 가져가서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야? 예. 그리고 가져가서 쓰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더 키워볼래라고 다시 내가 업데이트 시킨 거를 오픈 소스로 또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가져다가 나는 요 정도만 필요해라고 해서 나는 그냥 이 정도 애플리케이션이랑 묶어가지고 팔 거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그 아까 질문하신 거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답을 드린 것 같긴 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왜 어떤 측면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에 불확실성인 건 알겠고 시장이 결국 어떻게 반응하냐에 그렇죠. 따라 다를 텐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겠군요. 구글처럼 마치 그렇죠. 구글처럼.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오픈 소스 하면 오픈 소스에 대표되는 게 지금 딱 머릿속에 안드로이드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예. 안드로이드가 그렇게 오픈 소스로 공개하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뭐 OS, 예. 뭐 로봇에 들어가는 OS, 뭐 이 다양한 그 OS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변형된 제품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어찌 됐건 이 판을 발전시키는 데니까 안드로이드가 기여한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혼자 다 갖고 있었으면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나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을 텐데 내가 오픈 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아까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이걸 가져가서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전체 판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시장도 알아서 발생. 그걸 구글 혼자 다 먹었으면 어차피 못 먹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에코시스템. 그래서 에코시스템 만들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여태까지 대부분의 IT 쪽에서 에코시스템은 미국이 다 만들어 왔죠. 예. 근데 이제 중국이 만들어 보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 만들어 놓고 에코시스템을 써? 그렇게. 아니면 양다리로? 그렇게. 그리고 지금 오픈 AI의 만약 경영진은 어. 이 사태와 이 여파를 비슷하게 있고. 예상한다면 예. 어떤 반응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가기 전에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예? 비교적 그러니까 되게 변수가 많긴 한데 꽤 고집이 좀 있으신 분이네. 네, 알겠습니다. 비교적 확실한 것들을 먼저 좀 정리해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질문하셨던 것 왜냐하면 여기 답이 섞여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AI 판이 기존과는 다르게 갈 것 같다. 네. 예, 에코시스템이 바뀌고 이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그럼 판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이에 따라서 AI 관련 모든 주체들은 전략 재정금이 필요할 겁니다. 그 전략 판이 달라지니까. 네, 전략 재정금이 필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오픈 AI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달라질 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달라질 이제- 건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질 거라기보다 제가 지금 오픈 AI의 경영진이라면 엄청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도 뭐냐면- 공개해야 되나? 예, 그렇죠. 이제 크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예. 안드로이드가 후발주자로서 오픈 소스를 공개했다고요. 근데 예. 제가 들었던 일화로는 그거를 듣고서 스티브 잡스가 구글 찾아가지고 엄청 화를 냈다고 해요. 야, 니들 이거 뭐야? 그래갖고 엄청 화를 내고 왔다고 해요. 근데 애플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OS의 소스를 안드로이드처럼 공개하지 않아도 예. 나는 이미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어. 어. 나는 디바이스도 만들고 iOS도 만들고 그리고 그 앱스토어, 예. 아이튠즈 이런 것들을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묶어서 그 iOS가 굉장히 최적화가 잘 돼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시스템 그 프로세서부터 전체를 다 수직 계열화 시켜가 놨기 때문에 굉장히 최적화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경쟁을 OS 대 OS 경쟁이 아니고 나는 그냥 아이폰과 앱스토어의 그 경쟁으로 난 이렇게 해서 그냥 갈래. 예. 난 이렇게 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면 애플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갔다라고 해서 그러면 과연 애플이 전략이 실패했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 OS의 마켓 쉐어 관점으로 보면 안드로이드가 엄청 크지만 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의 에코시스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애플이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이 과연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도 이제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과연 그러면 오픈 AI는 어떻게 나올까? 밑에 지금 다른 뭔가 엮어서 번들 전략을 써가지고 내가 저쪽에서 저런 전략이 나왔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나?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픈 AI 내부에서 알고 있겠죠. 만약에 예. 기술 경쟁력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세대 정도가 아니고 한 2, 3년 앞서 있어. 그러니까 쟤네들끼리 아무리 만들어 봐야 그러니까 지금 오픈소스 해갖고 에코시스템으로 만들어 봐야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에코시스템 간 경쟁으로 일단 판은 바꿨는데 아까 첫 번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 기술 경쟁력 차이가 얼마큼 있을 거냐. 이걸 내가 충분히 시간을 벌어가지고 내가 오픈소스로 공개 안 해도 나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 갈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애플처럼 오픈 AI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썸띵 뉴가 있어서 내가 그거랑 번들로 팔아서 경쟁을 하면 나는 굳이 OS를 공개하지 않아도 예.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내가 경쟁할 수 있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렇게 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야 이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샘 알트만 입장이고 그러니까 내부 상황은 모르지만 지금 뼈 맞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저거 데이터 다 뺏기는 거야. 니들 쓰지 마. 내가 그 경쟁에서 앞서가 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 확산이 못 되도록 계속 막아야죠. 일단은 맞고. 예, 일단 막아서 시간을 벌면서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식의 전략을 써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시원하게 답은 못 드렸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제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알트머니 왜 우리도 그 오픈 소스 전략을 검토했었어야 했어. 네.
should have PP. 예. 우리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딥시크가 바로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IT 쪽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오픈 소스로 제가 공개를 하면 이게 제가 나한테 지금 있는 데미지를 그렇죠. 아는 예.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저는 이제 한 2주를 계속 고민을 해서 이제 겨우 알았는데 그쪽에 예. 있는 사람들은 아마 바로 그냥 캐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그러면 오픈 소스로 가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픈 소스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예.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개발자들이 한번 그쪽 시스템에 내가 익숙해지면 다른 시스템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그냥 일반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쿼티 자판 있잖아요. 예. 쿼티 자판이 되게 그 불편하게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진 뭐, 그 표준이라는 거는 그렇죠. 아마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원래 이제 타자기 시절에 이 사람들이 빨리 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건데 안 엉키게. 지금 컴퓨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미 다 할 수 있게 시스템 성능은 개선이 됐으나 여전히 쿼티 자판은 안 바뀌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개발자들도 한번 이 에코시스템에 락인이 되면 잘 안 나가요. 그러면 오픈 AI도 만약에 오픈 소스를 전략을 쓰겠다라고 하면 빨리 해야 돼요, 사실. 빨리 해야 아니면 될 거다. 오픈 AI의 성능이 딥시크보다 좋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좋은 칩 갖다 받고 네. 때려 받고 하면은 네. 뭐 좀 더 좋은 거니까 기왕이면 좋은 거 쓰는 고객들이 계속 붙어 있겠죠. 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시장 세그먼트를 다르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오픈 AI 전략일 수 있죠. 우리 근데 압도적 쉽지 1등 전략이야. 네, 쉽지는 그러니까 않겠네. 압도적 1등 전략이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료잖아요. 비싸잖아요. 압도적으로 좋아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명품 소위 말하는 명품 포지셔닝을 하려면 압도적으로 좋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명품은 제가 아까 그게 말씀드린 게 애플이 명품 전략으로 간 거잖아요. 예. 나는 가격도 비싸게 받고 대신 나는 성능 끝내주게 하고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다 해서 모든 불편함을 없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제 명품 전략으로 이제 애플은 간 건데 예. 오픈 AI가 지금 그 명품 전략으로 갈 수 있는 내부의 어떤 에셋이나 이런 것들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명품 시장도 있는데 제가 이게 그 아까 이제 시장의 반응을 예측을 좀 이제 해보면 예. 과연 아까 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들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얼마나 필요로 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AGI를 보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내가 기업에서 AI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과연 AGI급의 성능을 필요로 할 것이냐?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프로님께서 그 질문, 과연 이거 한계 효용이 온 거 아니에요?라고 그때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지금 뭐 챗GPT 뭐 5원 미니 뭐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급의 오픈 소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인데 이제 제가 주로 강연들을 좀 다녀보면 기업체 강연을 다녀보면 예. 그분들이 항상 마지막에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내가 데이터 거기다 올리면 챗GPT가 다 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걱정이 너무 많아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네, 여전히. 그러니까 비록 뭐 야권에는 뭐 사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안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 여전히 클라우드 서비스도 안 쓰는 데들 있지만 예. 그냥 좀 포기하고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이거 아마존이 결국 내 데이터 다 보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듯이. 근데 이제 그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만약에 아마존이 들여다본데 오픈 AI가 이 올린 자료를 들여다본데라고 하는 걸 누군가 만약에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회사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볼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커멘드를 했던 거는 그래도 기업 자료 중에서 그러니까 좀 보안성이 덜 중요한 것들은 올려서 쓰시고 보안성이 중요한 것들은 그냥 내부적으로 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레커멘드를 하긴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오픈 소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잠깐만 오픈 소스로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뭐 이렇게 클라우드나 서버 같은 거 내가 좀 사다가
이거 하면은 동작이 가능해? 그러네. 라고 하는 게 증명되는 순간 그리고 백도어도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증명되는 순간 쉽지 않겠다 진짜. 저 같으면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냥 쓰겠어요. 실제로 제가 제 노트북에 그거 깔아서 지금 써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딥시크가 내놓은 버전이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예. 용량이 제일 작은 것부터 하나둘씩 제가 좀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노트북은 GPU도 없고 그래서 좀 성능이 느리긴 한데 그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요즘 유튜브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게 딥시크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사람들이 그냥 한계 효용을 느낄 만한 쓸만한 모델은 어느 정도를 갖다 쓰면 되는지 완전 풀 버전 막 데이터 센터 이렇게 구축해야 되는 거 말고 예. 뭐 한 네 번째 버전 정도면 쓸만한데 근데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리퀘어먼트는 어느 정도 되지? 이제 요게 궁금해갖고 좀 요즘 유튜브도 찾아보고 있긴 한데 최적.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술의 발전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 니즈에 과연 그 성능이 어느 만큼 될 것이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그 비록 뭐 한 세대 뭐 몇 개월 뒤져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그냥 LLM 모델만 내가 막 복잡한 거 막 해가지고 막 쌈박한 결과를 그렇겠네. 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명확하잖아요. 나는 이런 기능에서 이 정도의 리퀘어먼트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 그거를 만들어서 가져다 납품하는 애들이 생기겠죠. 그게 아까 산불이 퍼질 때 미리 태우는 이 구조가 되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감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되게 많아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그 왜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제 4국에서 이세돌이 78수를 더 가지고 판을 뒤집었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느낌적 느낌으로 아직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느낌적 느낌으로 이게 이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게 판이 완전히 지금까지만은 판이 다르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렇게 판이 바뀌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각자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훨씬 딥시크의 쇼크를 조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에 뭐 이렇게 반영되고 네, 이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어. 그렇죠. 잘하면. 예,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국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또 적지 않은데 비교적 확실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충분한 리소스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클린 딥시크 버전을 만들어갖고 저는 제가 무료로 또 오픈 소스로 올리겠어요. 그건 뭔데요? 그러니까 백도어 백도어 없고 그걸로. 데이터의 유출에 걱정이 없는 내가 그거 만들었어. 내가 찾아냈어. 예, 하고. 그거 만들어서 어. 저 같으면 그 오픈 소스로 올리면 그러니까 중국이 할까 싶기도 해요. 근데 중국은 생각보다 그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거를 내가 그 백도어 없이 하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을 거냐? 그러면 뭔가 제3국에서 클린 딥시크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되는 순간 야 이건 클린해? 이거 확실한 거야? 그러면 이제 전 세계 해커들이나 막 또 뭐 하겠죠? 그렇게 해서 검증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생태계 판의 변화가 그러나 딥시크는 이걸로 투자비는 날리고 돈을 못 버는 거네요. 그죠? 살도 내주고 네. 제가 봤을 때 뼈도 상당히 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오픈 소스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장은 사실은 B2B 시장이에요. 예. B2C 시장은 좀 다르게 B2C 시장은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고 또 웹에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가져다가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가져다가 자기 에코시스템 만든 애들은 화웨이랑 몇 개 기업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국 몇 개. 오픈 소스로 가져다 쓸 수 있어도 그냥 구글 서비스 쓰고 기존에 제공했던 걸 썼기 때문에 100% 시장이 다 넘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여전히 그 웹 서비스를 쓰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보면 예. 그게 방금 질문하셨듯이 다 완전히 뺏긴 거냐? 그런 거 아니고. 뭐 아니면 도게임은 아닌 거죠. 다운로드 받아서 쓴 때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나서도 그 안에서도 작동하나요? 네, 제가 확인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운받아서 해놓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뭐지 와이파이 끄고, 예. 네, 와이파이 끄고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예. 뭐 대한민국 뭐 수도가 어디야 뭐 이제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했는데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사전 학습된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혹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파는 회사라 아직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의 붐을 타고 많이 매출이 늘었잖아요. 네. 하드웨어 쪽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건 제가 그쪽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야 이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정말 디스커션 해보면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댓글 중에 그 뭐 재뿌리는 뭐 그 정도 인사이트 가지신 분들도 뭐 저만 있겠습니까? 저도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뭔가 디스커션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이제 알아낼 수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딥시크.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많네요. 계속 좀 네. 쳐다봐야 할 것 같네. 오픈된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돈 없어서 우리는 인공지능 못하겠다, 서비스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 거고 네. 거대한 인공지능 업체들, 미국에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저렴한 거 정도 먹는 애들은 이미 우리 고객이 아닌 게 됐으니까 참 골치 아프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업체들의 어떤 잠재 시장의 업사이드 포텐셜을 제약시키는 효과는 있는 거죠. 예. 야, 구글, 메타 이런 식으로 뭐저 인공지능 서비스 할 거라고 해서 올랐던 주가는 좀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투자자라고 바꾸면서 그쪽을 숏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요. 예. 이게 또 어떻게 어떤 판으로 새로운 왜냐하면 그러게. 가능성이 어디서 그래.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또 조심스러운 거죠. 썸이 또 많을지, 네. 총 썸이 많을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직. 네, 그래서 함부로 숏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투자 전략,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모네스테이가 어찌됐건 그 투자 일임사기 때문에 이제 네. 투자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예, 김현규 다른 내용은 대표님. 요 책에서 찾아보시면 AI 슈퍼리치의 탄생. 네. 멋지네. 2% 책이 안 팔려 저희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